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확진자 수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월요일과 비교하면 사흘 만에 거의 2배입니다. 집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도 4만 명을 넘었는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역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 치료의 대응 여력은 키우겠지만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정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1,500명 넘게 증가하면서 14,518명을 기록했습니다. 최다 확진 기록임과 동시에 단 3일 만에 7천여 명에서 2배로 불어났습니다. 직전에 3천여 명에서 7천여 명으로 2배가 되는데 6일이 걸린 걸 감안하면 더블링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이 정도의 증가 속도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 시기가 5주에서 8주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63.9%, 비수도권이 36.1%입니다. 이번 주말과 설 연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대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오미크론의 전국 확산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 치료자도 4만 2천 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5만 8천 명의 74%를 차지해 벌써 대응 한계치에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상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 만큼 재택 치료자의 모니터링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 여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해서 역량을 확충하고 그 동네 병의원의 검사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병상 가동률도 18.3%로 안정적인 관리 상황인 만큼 지금의 거리 두기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틀 전에 발견된 실종자까지 2명을 찾았는데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노동자들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종훈 기자, 지금도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구조대원들은 건물 내외부에 조명을 켠 채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발견된 실종자가 있었던 건물 28층을 비롯해 고층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27층과 28층에는 콘크리트 잔해가 켜켜이 쌓여 있어 실제 구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당국은 앞서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건물 28층 2호 세대에서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오전 수색 작업에서 이틀 전 27층에서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위층인 28층의 벽을 뚫어 진입하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공간이 나타나 내시경 카메라로 잔해 안쪽을 탐색하던 중 장갑을 낀 오른손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2명의 혈흔과 지문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상층부에서 실내 공사를 했던 노동자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7층과 28층은 바닥이 약하다 보니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구조대원들은 잔해물이 쌓여 있는 틈 사이로 간이 지지대를 설치해가며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오늘 야간에 29층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법원이 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 측이 다시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상파 중계만 안 하면 된다는 건데요. 다른 당들은 토론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꼼수를 쓰냐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법원이 어제 양자 TV 토론을 불허하자 윤석열 후보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또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제3의 장소에서 토론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다른 당들은 이건 또 무슨 꼼수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당은 하룻밤 사이 말을 바꾸는 국민의힘은 공당이 맞냐면서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성토했습니다.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의당 역시 궁색한 꼼수로 도망가지 말라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가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심상정은 해치지 않습니다. 토론장에 당당하게 나오시고요. 민주당 역시 윤 후보 측이 토론을 피하려고 법원이 문제 삼은 양자 토론만 고집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가 원한다면 31일 양자 토론도 수용하겠지만 사자 토론도 함께 진행해야 다른 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양자 토론 제안은 명분 없고 옹졸한 행동이란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대리 주차를 금지하는 갑질 방지법이 시행이 되자 경비원의 명칭을 관리원으로 바꾸는 꼼수를 써서 주차 관리를 계속 시켜왔었는데요. 이번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관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더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관리실. 집에서 싸온 식은 밥에 시금치와 김치 반찬. 근무자가 점심을 때웁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언제 차를 빼달라는 호출이 올지 모릅니다. 그 아저씨를 차를 안 빼준다. 심화수를 받든가 자르라든가 포고를 하고 가버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실제 다른 동 근무자는 밥을 먹다 말고 뛰어나와 차를 옮겨줍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바쁘니까 5분도 못 기다려, 1분도 못 기다려. 작년 10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경비원이라는 명칭만 관리원으로 바꿔 그대로 주차 관리를 시켜왔습니다. 감시 근무를 서는 업무 속성상 경비원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할 경우 휴식 시간을 7시간만 주면 됩니다. 하지만 관리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3시간 30분 더 많은 10시간 3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파트 측이 계속 주차를 시키려고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꼼수를 쓰자 관리원들은 그러면 법대로 휴게 시간을 보장하거나 추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측의 대응은 설 명절 연휴를 나흘 앞둔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다가 차 빼고 들어오면 라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데밖에 없습니다. 전체 75명의 관리원, 경비원 중 8명이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67명은 2달 뒤 계약을 갱신하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서울 닷새 앞둔 날 경비 노동자 5명에게 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아파트 측은 최근 교체된 새 용역업체가 면접을 거쳐 회사 정책과 맞지 않는 근무자를 걸러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2달 뒤 초단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선 2달 뒤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리원 1명이 요구한 휴게 시간 수당은 한 달에 20만 원. 강남의 대표 아파트인 이곳 주민 한 세대당 약 10,000원씩 내면 되는 돈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한테에서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렸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멈춤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소마시 앞바다. 어제 수심 약 40m에서 잡힌 조피볼락, 즉 우럭에서 또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킬로그램당 1,400베크렐, 일본 식품 기준치의 무려 14배입니다. 후쿠시마 어업조합은 이날 잡은 우럭 50kg을 전량 회수하고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우럭에선 재작년 900베크렐을 비롯해 지난해 2월과 4월에도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뒤늦게 우럭 출하를 제한했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출하를 재개했지만 2달도 안 돼 또 세슘 우럭이 나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엔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원자로 둘레 땅 속에 설치한 동토 차수벽의 동결관이 파손돼 냉매가 4톤 넘게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耐圧試験では、圧力低下がないということで、目に見えないレベルで、この辺あたりから漏れがあったものというふうに考えてございます。 도쿄전력은 즉시 보수해 차수 기능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차수벽이 녹거나 원전 주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전례가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도 아직 끝나지 않아 오늘 후쿠시마 주민 6명은 방사능에 피폭돼 갑상선 암에 걸렸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아 갑상선암은 통상 한 해 100만 명 중 한두 명이 걸리지만 후쿠시마에선 293명이 발병했습니다. 福島の事故は終わった。福島事故による健康被害者はゼロだ。などという政府の嘘のプロパガンダに惑わされることなく 이처럼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은 여전한데도 일본은 해양 조사에 이어 해저 터널 공사 등 내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